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인 남자 리뷰아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펜트하우스 시즌3의 첫 방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방송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물 없이 초코파이를 3개 먹은 느낌이랄까? 매 시즌 1, 2회 누군가 죽어나가며 악이 활개치는 고구마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법부까지 나서서 고구마를 먹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가 시즌2 마지막 탈옥이라고 얘기했던 할단테는 탈옥이 아니었죠. 로건니를 보낸 후 완전 범죄 뒤에 숨기 위한 주단태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건니가 공항에 들어오는 날에 맞춰 하윤철을 도발하고 그와 싸움 도중 교묘하게 자해를 하여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미리 매수해둔 의사가 허락한 1시간 동안 분장만 1시간 걸릴 것 같은 할단테로 변장 로건니를 터뜨리고 왠지 누워있던 여자의 이름이 예림이는 아닐까 생각되는 대법관까지 엇박, 가장 큰 죄인 나의 교권을 이미 죽게 된 로건니에게 덮어씌운다. 사실 나의 교권을 제외하고도 몇십 년을 살아야 할 죄가 남았지만 순옥적 허용이라는 이름 아래 주단태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죠. 로건은 죽고 심수련은 빡치고 주단태의 모든 죄는 리셋이 되고 진짜 역대급 고구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주단태는 완벽한 자유의 몸, 그를 다시 벌하기 위해선 새로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로건니를 죽이기 위해 1시간 동안 탈옥했던 증거를 찾든지 또는 옛날에 지은 죄를 더 밝혀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히 리뷰아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복잡하게 앞에 방법들로 벌주지 말고 드라마가 좀 싱거워져도 괜찮으니 그냥 누가 죽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왠지 그 바람을 이루어줄 것 같은 두 명이 주단태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유제니의 아빠 유동필. 그는 주단태를 대신해 교도소까지 갔던 주단태의 측근이었지만 유제니 왕따 사건의 주동자가 주석경이란 것을 알게 된 후 완벽하게 등을 돌린 듯한 인물이죠. 히든룸에서 박호사는 유동필의 아군 적군 구분 기준은 가족이다 라고 했죠. 제니를 건드린 주주부녀는 완벽한 적군인 거죠. 리뷰어자는 그런 유동필이 주단태를 잡을 약점을 최소 2가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건니 사건의 전말을 밝힐 키를 그가 쥐고 있다입니다. 유동필이 출소하던 날 조비서는 그의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필은 조비서의 차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폭탄일 거라 생각진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차 뒷좌석에 폭탄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저 뒷좌석의 수상한 물건과 왠지 조급해 보이는 조비서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연찮게 자코모에서 폭파 현장을 목격한 유동필, 자신을 마중 나올 때 타고 왔던 조비서의 차와 그 차 안에서 교도소에 있어야 할 주단태를 보았죠. 주단태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목격자가 생긴 거죠. 유동필은 분명 자신의 수하인 조비서를 압박 후 로건니가 죽던 그날의 상황 혹은 블랙박스를 조비서를 통해 확보할 듯합니다. 아까 이미 처벌받은 죄에서 자유로워진 주단태를 잡기 위해선 새로운 죄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 로건니 건은 새로운 죄를 넘어서 로건니를 없애고 그에게 자신의 죄까지 덮어씌운 주단태의 계획 자체를 뒤집을 히든카드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가 복역 중 밖에 나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죄까지 덮어씌웠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유동필로선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유동필이 갖게 될 주단태의 두 번째 약점, 유동필은 출소 후 가장 먼저 자코모를 찾았습니다. 시즌2 마지막 심수련과 마주칠 땐 로건니 사건에 그가 얽혀 있다고 예상했지만 유동필이 노린 건 심수련이 가진 펜트하우스 키였죠. 로건니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유동필은 심수련이 없는 틈을 타 펜트하우스 키를 복사했고 아무도 없는 펜트하우스에 침입했죠. 제니를 괴롭힌 주석경을 혼내주기 위한 방문치곤 너무 도둑놈 같던 유동필. 그럼 유동필은 펜트하우스에 무엇을 위해 잠입했을까요? 극중 유동필이 회상한 과거 장면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유동필의 회상신에 등장한 건 헤라필리스 건설 도중 헤라상 앞에 쓰러져 있던 어떤 여인의 모습이었죠. 아시다시피 유동필은 주단태를 대신해 감옥에 갔습니다. 시즌1 제니가 중3일 때 1년 전쯤 두바이에 갔다고 했으니 2022년 기준으로 대략 5년 전쯤인 2017년 교도소에 간 거죠. 헤라필리스의 첫 입주가 2018년인 걸로 봐서 2017년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을 테니 설치 중인 헤라상 앞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자가 유동필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단태 대신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니 여자를 쓰러뜨린 진짜 범인은 주단태가 되는 것이고 유동필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였을 겁니다. 주단태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유동필을 매수, 헤라펠리스 한 채를 주기로 하고 대신 감옥에 보낸 거죠.
가족이 인생의 영순이었던 유동필은 제니를 위해서 희생했으나 자신의 부재 중 제니에게 있던 왕따 얘기를 듣고 주단태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렇게 유동필이 펜트하우스에 침입한 이유는 아마도 헤라상 및 비밀 공간에 감춰둔 그날의 증거를 찾기 위함일 듯한데요. 아마도 희생자의 혈흔과 주단태의 지문이 찍힌 물건이겠죠. 이제 왜 티저 영상에서 유동필이 그렇게 기쁘게 웃었는지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가 찾은 것이 주단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죠. 로건니 사건의 목격, 그리고 과거 사건의 증거. 유동필은 이제 주단태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된 것이고, 그가 주단태의 회유가 아닌 심수련과 손을 잡게 된다면 아주 막강한 아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단태의 뒤통수를 노리는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찐단태이자 미스터 백의 과거를 알고 있는 백준기? 아닙니다. 저는 주단태의 뒤통수를 노리는 두 번째 인물로 로건니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건니의 차가 폭발 당시 누군가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죠. 말 그대로 뻥 터졌고 로건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가 로건니라는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하시겠죠.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체가 없어서 또는 부검을 안 했으니 무조건 산 거다라는 막연함은 아닌데요. 만약 2회 예고에서 상위 버전의 장발 구호동이 수련심 하는 장면이 없었다면 저도 로건은 갔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도 신구호동의 목소리는 로건니였죠. 펜트하우스는 매 시즌마다 깨알같은 데칼 연출을 선보였는데요. 저는 신구호동의 등장을 보고 나이교와의 데칼을 느꼈습니다. 시즌1 주단태에 의해 죽게 된 심수련, 그 후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시즌2에 등장한 나이교. 그것은 주단태가 자신을 죽였다고 믿게 만든 뒤 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심수련의 계획이었죠. 그럼 이번엔 로건니, 시즌2 주단태에 의해 죽게 된 로건니, 그 후 비슷한 외모와 같은 목소리로 시즌3에 등장한 신구호동. 만약 그가 로건니가 맞다면 그 또한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든 뒤 주단태의 뒤통수를 노리겠죠. 그리고 심수련이 로건에게까지 정체를 숨기고 복수를 준비한 것처럼 로건니 또한 심수련 앞에 등장하지만 정체를 숨기겠죠. 아마 시즌2에서 로건과 심수련의 모습이 시즌3에서 반대로 보여지는 데칼 장면 또한 등장할 듯 싶은데요. 인공호흡 장면 특히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리뷰어제 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로건니가 살아있을 수 있는 눈꽃만한 떡밥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딱 한 장면이 계속 신경 쓰이긴 했는데요. 바로 로건이 심수련에게 향하던 중 은행에 들렸을 때입니다. 로건은 핸드폰을 차에 놓고 은행으로 향했고 그때 로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죠. 주단태에게 사고 발생, 생명위독. 주단태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던 로건이라면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할 문자였는데요. 로건은 마치 문자를 보지 못했다는 듯 심수련에게 향했죠. 핸드폰을 두고 내린 로건, 때마침 온 문자, 그리고 차에 있던 백준기. 저는 로건이 문자를 보고도 심수련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자를 못 본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데요. 운주하는 히든룸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하며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알 수 없다고 했죠. 처음엔 그 말뜻이 주단태이지만 백준기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백준기 자체가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로건니가 주단태에게 이름을 뺏긴 백준기를 찾았지만 사실 그 백준기는 진짜 백준기가 아닌 주단태가 만든 가짜 백준기다. 자, 생각해보죠. 조비서는 심수련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죠. 심수련을 도청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단태는 1시간밖에 없는 짧은 시간에 로건니가 어떻게 심수련에게 온다고 확신하고 기다렸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리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누군가 조비서 혹은 주단태에게 행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로건니의 행선지를 알고 있던 또 한 사람, 백준기에게 말이죠. 만약 백준기가 진짜가 아닌 주단태가 심어놓은 인물이라면 심수련에게 향하던 로건이 갑자기 행선지를 바꿀 만한 교도관의 문자를 지우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모든 만약을 만약에 로건니가 눈치채고 있었다면, 그래서 알면서도 참아가며 역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굳이 백준기에게 핸드폰을 주는 장면이 나온 건 그 핸드폰이 도청 가능한 폰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건니는 주단태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무언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 수 있는 보호책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이 제가 혼자 고민해본 로건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뇌피셜. 아시죠? 리뷰어즈의 뇌피셜은 늘 그럴듯하지만 꽝일 수도 있다는 것. 아주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라며 막상 일주일을 기다릴 생각하니 벌써 손이 벌벌 떨리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리뷰를 준비할 테니 함께 즐겨보시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시즌2 끝나고 나애교 살아있을 수 있다고 리뷰했을 때 욕하신 분들 살짝 쫄리시죠?